8만 달러를 깨버린 비트코인, 과연 괜찮은 걸까요?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마저 없어져 버리는 듯한 하락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이대로 끝인지,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금과 은이 폭락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시그널. 두 번째, 온체인과 네트워크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는지. 세 번째,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네 번째, 제도권과 매크로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다섯 번째, 미국 셧다운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보너스로 미국과 중국 국채 데이터로 보는 상승 시그널. 그럼 시작합니다. 금요일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서 17억 달러가 청산됐어요. 이 하락이 끝이 아니라 주말까지 더 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은 단순히 코인만 빠진 건 아니었죠. 전 세계 시장에 매도세가 쏟아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1% 이상 폭락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성장 둔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나스닥, S&P, 실버, 안전자산인 금마저도 고점 대비 16% 가까이 급락했어요. 위험자산, 안전자산 가리지 않고 다 빠졌습니다. 이 차트는 금 대비 비트코인의 가치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비트를 사는데 금 몇 온수가 필요한지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가 상승하면 비트가 금 대비 강세, 하락하면 비트가 금 대비 약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가 금 대비 강세를 이어가다가 금이 미친 듯한 상승을 하면서 이 차트는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21년 큰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이전 음봉을 잡아먹는 장악형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몰렸던 유동성이 비트코인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말에 비트코인 하락으로 조금 더 빠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18년 365일 동안 하락한 뒤 저점을 찍고 비트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왔지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71일 동안 하락한 뒤 비트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까지 374일이 지났고 오늘까지 하면 376일째죠. 과거와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곧 비트코인의 반등이 시작될 날이 다가올 수 있겠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네요. 이제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 볼게요. 온체인 마인드에서 만든 알파플로우 지표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면 체온계 같은 거예요. 시장이 건강한지 혹은 열이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23년 초에 불신호가 나왔을 때 큰 상승이 나왔죠. 24년 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그랬죠. 비트가 한 차례 더 빠지긴 했지만 다시 불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최근 3일 동안 꽤 많이 빠지긴 했지만 하락 압력이 해소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비유를 하면 지금 비록 하락은 하고 있지만 큰 방향은 계속 위를 향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을 체크해 볼게요. 한국 투자자분들은 알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더스캔 데이터를 보면 1일 트랜잭션이 290만 건 가까이 돌파했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21년 불장 때 최고 수치가 190만 건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역대 최고치로 올라왔어요. 뭘 의미하냐면 네트워크 인프라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사람이 많으면 막히는 골목길이었다면 이제는 차선이 넓어진 고속도로가 된 거죠. 이 인프라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 전체의 35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가격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결국은 실사용이 나중에 가격을 견인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1월 초 영상에서도 그레이스케일 2026년 코인시장 전망 보고서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죠. 앞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젝트가 크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우측은 금, 좌측은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구조가 좀 유사해 보이죠? 21년 코로나 팬데믹 때 시중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올 때도 금은 오르지 않았어요. 다른 자산은 많이 올랐죠. 코인, 주식 등 말이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힘을 축적하고 이번에 이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가 사상 신고점을 갱신할 때 얼마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역주행하기도 했었죠. 실제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준다면 골드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관점도 있구나 라고 참고하셨으면 해서 공유드려 봅니다. 이번엔 업계 전체를 볼게요. 지난주 의시 투자 데이터입니다.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13개 프로젝트에 3억 8,179만 달러가 유입됐어요.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하겠죠. 1위는 비트고 2억 1,280만 달러. IPO로 조달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 기관들이 코인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금고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기관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려면 이런 인프라가 필수거든요.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했고요. 상장 첫날 24% 넘게 상승을 했고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가 넘습니다. 2위는 슈퍼스테이트 8,250만 달러를 확보했고요. 자산 운용사입니다. 베인캐피탈, 하운벤처스 같이 큰 손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3위는 젯BD 4천만 달러를 유치했고요. 웹3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많은 금액들을 유치했습니다. 분명 지난주도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유입이 된다는 건 앞으로 시장의 전망이 더 밝다는 거겠죠. 이 프로젝트들은 투기성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인프라, 자산운용사, 결제, 실제로 쓰이는 곳에 돈이 가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금광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곡괭이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업계 소식이었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가 좀 더 중요합니다. 세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1000비트 이상을 보유한 지갑들이 총 다 해서 717만 비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25년 9월 15일 이후로 최대치에 달합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어도 원화로 10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에요. 비록 이렇게 매집이 된 이후에 가격이 빠지고는 있지만 시장을 비관적으로 봤더라면 이 돈들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근거는 다른 데이터에서도 보여요.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거래들의 90일 동안 잔액 변화예요. 지금 이 구간이죠.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축적 구간 중 하나입니다. 이전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까지 높이 튀어오른 적이 없어요. 지금 가격이 80K를 깨지고 75K를 찍고 불안불안해 하고 있지만 떨어질 때마다 고래들은 계속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매도를 하는 고래들도 있습니다. 고래라고 생각이 다 같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매수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세력들이 더 싸게 매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끌어내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케빈 워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5월에 파월의 임기가 끝나면 케빈 워시가 연준을 이끌게 됩니다. 상원의 인주만 남은 상태죠.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케빈 워시는 비트코인 친화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강사인 워시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로 재직했던 워시는 선도적인 암호화폐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외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케빈 워시는 과거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파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쪽이었죠. 근데 최근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금리를 크게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 친화적인 연준 의장. 이건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당장의 가격이 좋진 않지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권에 대한 방향은 명확해졌어요. 물론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 정책을 직접 만들진 않죠. 그건 SEC나 CFTC 소관입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에는 영향을 주잖아요. 물론 과거에 이런 이력 때문에 시장은 매파로 해석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케빈 워시의 입장이 달라진 만큼 시간 속에서 금리를 낮춰가고 시장이 바라보는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셧다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부분적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전 같은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예산 합의 자체는 됐거든요. 다만 절차상 타이밍이 조금 어긋났는데요. 상원은 금요일 밤에 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하원이에요. 의원들이 이미 주말 휴가를 가버렸거든요. 투표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원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주말 셧다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25년 10월 11월처럼 43일간 길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번엔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모멘텀이 바닥권에서 겹치는 네 번째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패턴은 2013년, 17년, 20년 대불량 직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비트코인의 상승 시기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공교롭게도 금이 최고점을 찍고 폭락한 시기와 맞물리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조건 이럴 것이다 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참고해볼 만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유해드려 봅니다.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과 시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제가 운영한 텔레그램에서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타고 들어오셔서 편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하락으로 욕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다릅니다. 온체인은 불신호, 네트워크 인프라는 성수 단계, VC는 인프라에 3.8억 달러 투자, 고래는 10조 원 이상 매집, 차기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 친화적, 셧다운도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시장이 당장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지만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특히 시장에 좋지 못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별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